웃음이 가득한 수요일입니다. 행복을 가득 전해드립니다. 하루의 저녁을 알차게 보내는 힘. 생방송 활기찬 저녁 생활력. 생활력. 안녕하세요, 송민수입니다. 김희수입니다. 시작부터 기분 좋은 소식으로 출발합니다. 무려 40년 만에 우리 지역 제천에서 기계체조 아시아 선수권 대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날짜는요, 다음 달 6월 1일부터 15일까지 열린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 24개국 나라에서 600여 명의 선수들이 방문해 준다고 하네요. 와, 정말 축하할 만한 소식이네요. 네. 이 기계체조 아시아 선수권 대회는 1971년 도쿄에서 시작된 대회인데요. 오. 이게 아시아 최고의 권위와 역사를 자랑하는 대회라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개최된 적이 있는데 1985년이 마지막 대회였다고 해요. 그렇군요. 사실 기계체조가 일본과 중국이 좀 강해요.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나라, 특히나 또 제천에서 열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수들에게는 여러 가지 이점이 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특히나 우리 지역 제천에서 열리니까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또 기회가 된다면 직접 가서 우리 선수들이 더욱 힘낼 수 있게 응원 좀 보태주시죠. 네, 맞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번 대회가 조금 더 관심이 가고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네. 실제로 제천시가 이 기계체조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왔던 도시래요. 아, 그렇습니까? 네, 2010년 여자 체조팀에 이어서 2022년에는 네. 남자 체조팀을 창단했다고 하는데 오.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네. 체조의 메카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직접 좀 가서 보고 응원하고 싶네요. 네. 생활력 오늘 알찬 소식 많이 준비했습니다. 소개해드리자면요, 우리 지역에 몸짱들이 모였다고 하네요. 몸짱들의 전쟁 소개해드리고요. 와. 그리고 활기찬 클리닉 시간에서는요, 체외 충격파 치료의 효과에 대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기계체조 이야기했으니까 좀 뛰면서 한번 출발해 볼게요. 좋아요. 네, 생방송 활기찬 저녁 생활력. 생활력. 네, 이어서 여기저기 시간인데요. 내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 아이들 아닐까요? 맞습니다. 내 자식? 맞아요. 내 자식, 내 아이들인데요. 많이 보고 또 많은 경험을 하게 하고 싶은 게 네. 바로 우리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또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렇게 못할 때가 좀 덜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이 속상하고 이 안타까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그 소식이 있더라고요. 아주 재미있는 시간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곳을 한번 바로 만나볼까요? 미라 씨, 알려주셔요.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일꾼 시키신 분. 여기요, 여기. 꿈나무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연극 무대가 열려요. 얼마나 재밌는지 구경 오세요. 이 좋은 계절에 특별한 공연이라니 좋죠. 오케이, 콜! 바로 보러 가겠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우리 잘못 왔나 봐요, 감독님. 아니에요. 잘 오셨어요. 오늘 남이초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공간 프로그램이 열린답니다. 찾아가는 예술 공간? 그게 뭐예요? 우리 지역의 예술단체가 학교로 찾아가서 연극, 클래식 등 다양한 예술 공연을 선보이며 학생들에게 올바른 인성과 예술성 함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5개 분야의 20개 단체가 총 40개 학교의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와, 우리 지역 예술 단체들도 좋고 꿈나무들도 좋고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제복 있잖아. 그걸 꼭 재봐야 하냐? 확실한 게 좋잖아요. 이만큼 컸나? 이 악을 쓰는 소리에 안에 있던 장모님과 적순이가 한량을 딱 한숨에 뛰어나. 인사를 아직 모르지만 병이 나려고 그러는지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그랬다. 이리야, 워워워.
내 바지가랑이를 이렇게 노리고서 단막에 움켜잡고 매야겠다. 이는 나를 꼼짝도 못하게 해놓고 이놈의 장님은 선생님 아이들 너무 좋아하는데요. 선생님도 너무 좋으시겠어요. 남이초 아이들 다수가 동지역 아이들에 비해 문화적 경험이 좀 적은 편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노력한 거에 대해서 행복해하니까 저희가 너무 뿌듯하죠. 아 재밌다 정도만 해도 상당히 뿌듯하지만 조금 더 욕심을 내서 문화예술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좀 깨우치는 시간이 된다면 조금 더 뿌듯할 것 같습니다.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 자꾸 안 시켜주니까 엄청 화가 난 상태. 알았죠? 와, 아까 친구 해설을 너무 잘하던데요. 혹시 꿈이 배우 아니에요? 아, 배우는 아니에요. 연극 공연 어땠어요? 진짜 배우들이 엄청 연기 있게 잘해줘서 진짜 고마워요. 저도 나중에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런 공연을. 재밌게. 재밌었어요. 직접 찾아와 주셔갖고 보니까 훨씬 더 생생하게 잘 보았던 것 같아요. 훨씬 더 재밌고 공연을 좀 더 계속 보러 다니면 훨씬 재밌을 것 같아요.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로 OX 퀴즈를 하고 또 맞춘 사람한테 선물 줄게요. 세 번째 사위다. 정답은 O였습니다. O 틀리면 X. 친구 이름이 뭉치다. 맞으면 O, 틀리면 X. X. 연극을 즐기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 귀엽고 사랑스럽고 대견하지 않나요? 앞으로도 예술과 함께하는 우리 꿈나무들이 몸과 마음이 쑥쑥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공연 너무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공연하러 와주세요. 산타클로스의 정체가 바로 우리 지역 연극 배우였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본 학교가 아무래도 시골에 있는 작은 학교다 보니까 타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 비해서는 이렇게 문화예술 무대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이 더욱더 우리 아이들에게는 선물 같은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뭐든 또 처음 해본 경험이 강렬하게 또 기억되는 법이잖아요. 그럼요. 저도 어렸을 적에 뭐 방송국에 처음 가봤던 기억을 토대로 지금 이 꿈을 이루게 됐는데. 아, 그렇군요, 희수 씨. 네, 우리 아이들이 또 훗날 연극 배우 꿈나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이 연극 배우님들의 도움이 아이들에게 꽤나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학교 찾아가는 예술공감 사업은요, 내년에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청주시의 경우에는 매년 3월 이 예술단체와 희망학교를 신청받는다고 합니다. 더 많은 지역에도 더 많은 학교 그리고 더 많은 학생들이 함께하면서 우리 지역의 꿈나무들이 새로운 꿈을 꾸는 그런 많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여름이 정말 오긴 오나 봅니다. 요즘 한낮더위가 정말 심상치가 않죠. 그래서 뭐 카페 같은 실내 공간들은 벌써부터 에어컨을 켜는 시설들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여름엔 노출이 좀 많아지는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운동 시작하시는 분들도 주위에 꽤 많은 것 같던데요. 네, 조심스럽게 제가 좀 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운동한다는 이야기는 좀 몇 번 들었는데 자신 있게 손을 못 드는 이유가 바로 작심삼일. 네. 사실 3일도 좀 못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 3일을 꾸준히 하다 보면 30일, 60일이 되면서 저도 언젠가 좀 몸짱을 좀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럼요. 생각이 드는데 이번 만나볼 분들은요. 말 그대로 진짜 몸짱인 분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몸짱 전쟁이라고 하는데 어떤 소식일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근육으로 증명한 열정, 근육미 폭발하는 현장에 여기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피땀 눈물이 빚어낸 그림 같은 무대, 감동에 감동을 더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지금 만나러 갑니다.
MC 킴과 함께하는 특별한 날 우리 모두 출석 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포터 MC 킴입니다. 매일매일 흘리는 땀방울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서 빛을 발하는 현장이 있다고 하는데요. 말로는 설명하기 힘듭니다. 그 현장이 어딘지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파워업 컴온요. 한적한 주말 오전 분주한 반, 긴장감 반, 바삐 움직이는 현장이 있습니다. 무대 세팅까지 꼼꼼하게 챙기는데요. 무슨 일을 준비하는 걸까요? 여기는 제35회 미스터 충북 선발대회 겸 제5회 미지엠 미스터 피트니스 챔피언십 대회 경기장입니다. 19세 이하부부터 마스터즈, 또 남자 피지크, 비키니 피트니스 일반부까지해서 총 17체급이고요. 저희가 19세 이하부는 전국체전, 선발전도 겸하고 있습니다. 몸 좋은 사람들 다 모여라. 무대에 서기 전 마지막 담금질에 한창인 선수들 보이시나요? 스치듯 봐도 정말 멋진데요. 그런데 저기 유독 눈에 띄는 선수가 있습니다. 야, 몸이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44년생 82살입니다. 대회 경력자세 아니면 올해 처음 출연하시는 거예요? 올해 처음 출연했죠.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려고 참석했습니다. 좋아하는 포즈, 나 이것만큼은 잘할 수 있다. 하나, 둘, 셋. 와, 김기영 선수 열정만큼은 1등입니다. 1등. 그리고 긴장감이 감도는 대기실에서 반가운 얼굴을 발견했는데요. 충북인의 건강을 책임지는 프로그램 저녁의 홈트의 조우정 선생님이네요. 오늘 선생님도 출연하셨나요? 네, 오늘 저도 함께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저는 지금 한 4개월 정도 준비했습니다. 선생님 제일 자신 있는 포징 한번 좀 보여줄 수 있어요? 네, 지금 한번 인사사 해볼까요? 와, 진짜 보여주시는 거예요? 와, 그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하셨네요. 멋집니다, 멋져요. 짝짝짝. 이 무대에서 우승을 하기 위해서 왔고요. 그동안 이 우승을 하기 위해서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한 만큼 최선을 다해서 멋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같아서 1등을 하고 싶고요. 1등 하고 싶습니다. 꼭 1등 하겠습니다. 그랑프리 받아야죠. 첫 번째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우리 선수 여러분들 무대 위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수 19세 이하 학생 선수들이 준비한 무대부터 시작합니다. 모두의 관심이 쏠린 첫 번째 경연인 만큼 떨릴 법도 한데 포즈도 제법 멋지게 취하네요. 점점 무대가 더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마스터즈 선수 입장! 남자 마스터즈 보디빌딩 참가 선수들이 입장했기 때문인데요. 50세 이상인 참가자들이 맵시를 뽐냅니다. 사실 나이가 나이인 만큼 근감소증으로 근력 운동 자체가 쉽지 않죠.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노력했을지 그 시간 가늠할 수 없겠는데요.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을지 짐작도 못합니다. 인내하고 인내했던 시간들이 모여서 무대에서 빛을 내고 있는데요. 옆에서 지켜보며 응원해준 가족들 눈에서도 하트가 뿅뿅 감동이네요. 대회 보시니까 어때요, 직접? 우리 딸도 해주고 싶어요. 너무 예쁘고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여자분들도 이렇게 나오시는 거 보니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72살 드신 어르신들인데 보니까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자신은 없어요. 이게 잘 모르겠지만 누군가한테는 모티브가 될 것 같이 되게 노력과 그런 게 많이 느껴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 명언을 확인시켜준 주인공들입니다. 그동안의 노력, 이 정도면 인정 아닌가요? 우리 학생 선수들도 정말 수고했고요. 김기영, 최고령 선수도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마스터즈 부문 선수들의 시상 무대, 괜스레 마음이 울컥하는 건 그들이 보여준 열정이 감동적이기 때문이겠죠. 여러분이 진정한 챔피언이 왔습니다. 인정이에요.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좋은 장비 시설 코치가 있어서 소용없어요. 본인이 운동하는 습관을 만들어서 그냥 일평생 일상이 운동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좋은 결과 있고 뭐 늦게 요즘 100세 세대에 건강하실 겁니다. 시상식 후에도 마무리 운동 중인 김기영 선수. 운동을 시작한 배경이 남다르다고 하는데요. 아버지 원래 좀 암에 좀 걸리셨다가 건강관리 차원에서 헬스를 시작하셨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연세는 있으시지만
아버지가 이렇게 또 멋지게 도전하는 모습에 모든 가족이 지금 응원하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런 모습에 저희 자식들도 본받아서 저도 평소에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숨죽이고 온몸에 집중. 선수들끼리 서로를 견제하며 긴장감마저 흐르는데요. 무대를 준비하는 모습도 제각각입니다. 다른 분들 다 준비하고 계신데 예. 누워 계셔가지고 좀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리가 좀 잘 부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잘 붓는 분들 같은 경우 앉아 있으면 눌려서 순환이 잘 안 돼서 부종 노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오늘 좀 어떤 마음으로 도전하세요? 우승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올해 이제 같은 시합만 5번째 도전인데 올해는 기필코 하겠다는 마음으로 약간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나왔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이팅! 파이팅! 여성부 무대가 이어집니다. 손끝에 미세한 동작부터 표정까지 신경 쓰면서 갈고 닦은 근육을 뽐내는데요. 흥겨운 음악과 쏟아지는 환호. 하지만 무대 위는 몸짱들의 전쟁터입니다. 그동안 들어올린 무게와 숨차게 뛴 거리가 가늠되시나요? 근육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죠. 매일의 습관이 만들어낸 조각품 그 자체입니다. 심사 기준이 좀 심사 기준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는 아는데요. 첫 번째 이제 균형미, 뭐 특정 부위가 너무 좋다든가 이것도 사실은 감점 요인이 되거든요. 균형미를 가장 우선 먼저 본다고 보시면 되고요. 수준은 예년에 비해서 조금은 더 높아진 것 같아요. 스스로 한계를 넘어선 선수들, 오늘을 준비하게 된 이야기가 궁금해지네요. 이야, 근육을 쥐어짠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셨습니다. 와, 근육 봐요. 야, 이렇게 도전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고등학생 때 비만이었어가지고 그때 운동을 시작해서 제가 한 10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미스터 청주 그랑프리를 했어가지고 이번에도 그랑프리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주 그랑프리시고 이제 충북 대회 기다리고 있는데 한번 만져봐도 될까요? 만져보셔도 됩니다. 우와! 우와! 가슴. 이야. 각 체급의 1위끼리 다시 겨뤄 이긴 선수가 대망의 그랑프리가 되는데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오늘의 주인공 그랑프리는 바로 10년간 근육을 갈고 닦아온 조준상 선수입니다. 그동안 흘린 땀이 결코 배신하지 않았네요. 축하합니다. 그랑프리가 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참 너무 행복하고 꿈만 같네요. 오늘 저녁 식사 뭘로 하실 겁니까? 오늘은 다 같이 그냥 가족들이나 그냥 고기 먹으려고요. 그냥 단백질 위주로 좀 많이 섭취하려고 합니다. 네,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대회를 마무리하잖아요.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직장인들이나 현대인들도 이런 대회를 준비할 수 있으니까 좀 꾸준히 하면은 다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루하루 종이를 한 장씩 쌓아 신이 만든다고 표현하는 보디빌딩. 그만큼의 인내와 정성, 시간의 누적이 빚어낸 근육은 정교함은 물론 예술적으로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보디빌딩은 좀 꾸준하게 나를 가꾸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진리,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성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이제 내면의 성장을 같이 이룰 수 있는 그런 아직 가능성이 있다는 열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기 자신을 매일 조금씩 조각해 나가는 예술 보디빌딩.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코 헛되지 않았던 그간의 시간을 증명해낸 무대였는데요. 인내의 예술을 보여준 몸짱들의 전쟁은 앞으로도 쭉 계속됩니다. 와, 충북 몸짱들의 전쟁 잘 봤습니다. 민수 씨 뭐 하시는 거예요? 저도 좀 이렇게 자세를 한번 잡아봤는데 좀 어떻습니까? 포징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근육만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육이 없어가지고. 네네, 운동에서 네. 도전해 보시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네. 참 열정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정말 충북 몸짱들의 전쟁, 그냥 멋지다라는 말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이 마지막 인터뷰에서 운동이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에 가능성과 열정이다, 인생의 진리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정말 멋진 답변 참 좋게 들었는데요. 매일 조금씩 조각해 나가는 예술이 바로 이 보디빌딩이라고 하죠. 저도 정말 좋은 자극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아마 다들 보시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저희도 도전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지금 운동복 입으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가고 나서 나 어떤 운동해야 되지 고민되시죠? 일단 걷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죠. 그리고 나가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또 매주 화요일 저녁엔 홈트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영상들을 MBC 충북 너튜브 공식 채널에 업로드를 하니까 저녁엔 홈트 검색만 하고 또 같이 따라해 보면서 운동, 몸짱 되기 도전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자아자 파이팅! 파이팅! 이겨라! 이겨라! 우리 팀 이겨라! 와! 저 줄다리기 합니다. 어서 오세요. 줄다리기 누가 하실 거예요? 줄다리기는 우리 민수 씨가 해야지. 민수 씨 뭐해? 줄다리기라고도 나가! 줄다리기! 저는 요통이 심해서 못해요. 응원 열심히 할게요. 응원할게요. 응원한다고 좀 움직였더니 그게 또 아프네. 아이고 민수 씨, 요통이 그렇게 심해서 어떡하? 그 치료는 받고 있는 거야? 그럼요. 약도 먹고 있고요. 물리 치료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왜 안 나? 치료법이 안 맞는 거 아니야? 민수 씨, 내가 그 옆에 그 김 부장님 있잖아. 그 부장님은 그 체외 충격파인가 그걸로 허리 좀 괜찮아진 것 같던데. 체외 충격파 치료요. 이 약도 지겨워. 잠깐 괜찮고 계속 아프더니 이거 진짜 체외 충격파 치료를 받아볼까? 오랫동안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하셨다고요. 네. 그런데 영 낫질 않네요. 그래서 체외 충격파 치료 한번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선생님. 환자분처럼 허리 통증이 오래 지속되고 있는 분들은 체외 충격파 치료가 효과가 좋습니다. 그럼 주사 치료랑 체외 충격파 치료 시작할게요. 선생님 잠시만요. 주사요? 주사 아프잖아요. 저 그냥 체외 충격파 치료부터 하면 안 될까요? 네, 그럼 체외 충격파 치료 먼저 하겠습니다. 만성 요통으로 다른 치료를 받다가 체외 충격파 치료를 시작한 남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활기찬 클리닉에서는 체외 충격파 치료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네, 여러분의 활력 넘치는 인생을 위해 활기찬 클리닉 함께 하시죠. 네, 오늘 활기찬 클리닉 시간에서는요. 체외 충격파 치료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원장 모셨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오늘은 또 체외 충격파 치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체외 충격파 치료 간간히 듣기는 했습니다만 정확한 치료가 뭔지는 모를 것 같아요. 설명해 주세요. 네. 어디가 아프시면은 병원에 가서 체외 충격파를 받아보신 분들도 있고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체외 충격파 치료라는 것은 몸 밖에서 에너지를 쏴주는 방식으로 고강도의 에너지인 충격파를 통증이 있는 부위에 집중시켜서 조직의 재생을 유도하고 통증을 회복시키는 치료법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요로 결석을 깨기 위한 기술로 이게 처음 개발이 되었었는데 그 뒤에 이게 근골격계통의 질환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 통증학 영역에서 폭넓게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앞선 사례처럼 주사 치료를 좀 원하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약물 복용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신 환자분들에게 체외 충격파 치료가 좋은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체외 충격파 이름 자체가 너무 무서워요. 그죠? 네. 맞아요. 그리고 설명을 해주셨을 때 에너지를 쏜다 했잖아요. 네. 그 에너지도 또 어떤 에너지인지도 좀 궁금하기도 한데 네. 그
이 체외 충격파를 왜 하는지, 그러니까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이 치료법을 선택하고 사용하는지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충격파는 에너지의 일종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피부과에 가시면 레이저 치료를 받을 때 초음파 에너지를 사용한 장비들을 쓰는데 그 피부과에서 쓰는 초음파보다도 훨씬 충격파가 강력한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강한 거예요? 그래서 강하기 때문에 좀 통증이 사실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아프군요. 에너지가 좀 큰데 네. 이 강력한 에너지인 충격파가 통증 부위에 들어가게 되면 생기는 효과는 크게 4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통증 완화 효과입니다. 그래서 충격파가 통증을 느끼는 신경세포를 좀 자극을 시켜서 우리가 통증에 대해서 느끼는 예민도를 낮춰줄 수가 있고 네. 그리고 통증을 유발시키는 물질을 감소시켜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위의 조직에 충격파를 쏘게 되면은 그 주변의 혈류량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혈류량이 증가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조직이 재생되거나 염증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충격파는 주로 문제가 있는 힘줄이나 인대 부위를 자극을 시키게 되는데 그러면 주변의 힘줄이나 인대 같은 조직을 강화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뭉치거나 유착된 근육 부위에 자극을 시키면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 체외 충격파, 뭐 파장을 활용한 것 같긴 한데 이 충격파 치료에도 종류가 좀 따로 있을까요? 네, 일단 충격파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집중형 충격파와 방사형 충격파 2가지인데요. 네. 어감에서도 느껴지시겠지만 집중형 충격파의 경우에는 조금 좁은 부위에 집중적으로 충격파를 가해서 치료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통증의 부위가 좀 좁고 깊은 부위에 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면적이 좁은 힘줄이나 인대 같은 부위는 집중형 충격파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네. 그리고 우리가 석회가 있는 분들도 이 충격파 치료를 많이 받게 되는데 네. 석회 치료에도 집중형 충격파를 많이 사용합니다. 요로결석 같은 경우에 뭐죠? 네, 요로결석은 이제 요로결석이 있을 때고 그리고 우리가 힘줄에도 석회가 생기거든요. 그래요? 어깨에도 생기고 팔꿈치에도 생길 수 그렇죠, 있어서 그렇죠. 그런 석회 치료에도 사용을 네.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반대로 방사형 충격파의 경우에는 넓은 범위에 걸쳐서 충격파를 가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조금 부위가 얕고 넓은 부위인 근육질환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그렇군요. 그 아까 사연을 봤을 때 만성 요통을 호소하던 그 사연자가 네. 뭐 물리 치료나 약물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었는데 뭐 체외 충격파 치료를 선택하게 되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체외 충격파 치료에 좀 효과가 있는 그런 질병이 따로 있는 걸까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네. 체외 충격파는 모든 근골격 계통 질환 어느 부위든 다 사용은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네. 근데 경험적으로 보면은 체외 충격파의 효과를 조금 더 잘 보는 질병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질병을 몇 가지 소개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첫 번째는 족저근막염인데 아마 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네네. 저희에서도 또 많이 다뤘어요. 네, 발바닥. 그 발바닥 통증의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인데 네. 뭐 오래 서 있거나 많이 걷는 분들한테 잘 나타납니다. 네. 이 족저근막염이 있는 환자분들은 아침에 첫 발을 내디딜 때 통증이 심하게 느껴지고 걸을 때 통증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럴 때 사진처럼 이제 충격파를 근막 부위에 가하게 되면은 이제 통증이 완화되는 효과가 아주 크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2번째로 그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 같은 팔꿈치 질환에도 충격파가 많이 쓰이는데요. 오. 이런 질병의 경우에는 테니스나 골프처럼 팔을 많이 쓰는 운동을 하시거나 뭐 네. 일할 때 팔을 많이 쓰시는 분들한테 생기는 팔꿈치 힘줄 염증입니다. 네. 그래서 문제가 있는 팔꿈치 힘줄 염증에 저 그림처럼 충격파 치료를 가하게 되면은 염증이 개선되고 통증이 많이 완화될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석회성 건염인데요. 우리 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부위, 어느 힘줄이든 석회라는 물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어깨에 생기는 석회가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데요. 아. 엑스레이의 왼쪽 사진 보시면 저렇게 엑스레이 사이에 노란색 화살표로 하얗게 석회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왼쪽이요? 네, 이런 환자분들은 이제 어깨 통증을 굉장히 크게 느끼시는데 이런 분들의 경우 충격파 치료를 몇 번 받고 나면은 오른쪽처럼 석회가 크기가 많이 사라지거나 뭐 음영이 흐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수술로 뭐 석회를 제거하는 것처럼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충격파 치료를 통해서 크기를 줄이거나 통증 완화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아킬레스 힘줄염이나 아니면 무릎에 생기는 슬개 건염 아니면은
이어지는 앞선 사례처럼 허리 쪽의 통증, 목의 근육 통증 등에도 다양하게 체외 충격파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부위에 다 거의 적용을 할 수 있네요, 정말. 네. 그럼 뭐 얼굴 같은 경우에도 사용할 수도 있는 겁니까? 사실 얼굴은 피부가 얇은 조직의 경우에는 통증을 더 크게 느끼시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사실 얼굴은 그렇게 많이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얼굴보다는 이 몸 부위에 네. 사용하는 네네. 거. 저는 실제로 이 체외 충격파를 받아본 경험이 있거든요. 이 목 근육의 통증에도 사용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학창 시절에 왜 받았어요? 오래 앉아 있고 공부 너무 열심히 하셨구나. 아 맞아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어깨와 목에 통증이 있어서 한번 받아봤는데 사실 좀 많이 아팠어요. 이 통증의 강도가 좀 궁금하네요. 어떤 분들은 막 그 받으실 때 막 살려주세요 막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대요. 진짜 아프긴 했어요. 네, 사실 통증이 조금 있는 치료이긴 합니다. 네. 근데 그래도 시술 자체가 굉장히 또 간단하고 시간은 매우 짧은 편인데요. 환자분은 이제 앉거나 누운 상태에서 치료 부위를 노출을 시키고 충격파 기계를 이용해서 한 5분 정도 자극을 주게 됩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 도중에 이제 자극이 조금 있을 수 있어서 약간 뻐근하거나 뭐 따끔한 느낌이 다 드실 수는 있는데 개인마다 통증이 느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견딜 수 있는 수준이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도가 조절이 가능한 기계를 또 사용하기 때문에 통증이 심하시면 즉시 조절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처음부터 너무 센 강도는 사용하지 않고 점차적으로 높이기 때문에 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대부분 충격파 치료가 이제 아프다는 인식이 있으니까 처음에 맞아요. 긴장을 많이 하시긴 한데 막상 받고 나면 그래도 의외로 할만하다는 반응들이 더 많긴 합니다. 이거는 뭐 이제 사람마다 다르다는 네. 거. 네. 그러면 5분에서 15분이면 굉장히 좀 짧은 시간에 그 치료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딱 한 번만 하면 끝이 나는 겁니까? 아니면 몇 번을 더 받아야 돼요? 네, 그래서 충격파는 자극이 있는 치료이다 보니까 뭐 매일 하실 필요는 당연히 없고 너무 아프시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를 제일 많이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한 번 시작하면 연속으로 4번, 5번 정도는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그렇게 정도 받으셔야지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뭐 급성기의 통증, 예를 들어서 통증이 생긴 지 일주일도 안 되신 분들의 경우에는 충격파를 한두 번만 받으셔도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한두 번만으로도 충분하실 것 같고 근데 대부분의 오시는 분들은 이제 통증이 한 달 이상 된 만성 통증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5번 정도를 받으셔야 효과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효과의 지속 기간은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병행 치료를 잘 하신다면은 6개월 이상 통증 없이 지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육이 많이 뭉쳐 있으면 뭉쳐 있을수록 이 통증이 더 심해지나요? 그렇죠. 느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자극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염증이 많거나 근육이 많이 뭉친 부위일수록 그 환자분들이 체외 충격파로 느끼는 통증이 크고 그리고 횟수를 거듭할수록 많이 나아지기 때문에 점점 느끼는 통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또 다른 치료와 병행해도 괜찮은지도 궁금한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병행을 하시면 시너지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물 치료나 도수 치료 아니면 스트레칭이나 근력 운동 같은 재활 치료랑 병행을 하시면 회복 속도와 재발 방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또한 충격파 치료는 회복에만 집중하지 않고 통증 자체를 조절하면서 기능 회복까지도 유도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단독 치료보다는 통합적인 접근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남겨주시죠, 원장님. 네. 그 통증은 단순히 불편함이 아니라 삶의 질과 연결된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많은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참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방치된 통증이 만성화되면 회복을 하기도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충격파 치료는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비교적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속되는 통증이 있으시다면 체외 충격파 치료에 대해서 전문의와 상담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활기찬 클리닉 체외 충격파 치료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김민경 원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방송 활기찬 저녁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6시 38분 5초를 향해 가고 있네요. 네. 사실 이 시간 되면 배가 많이 고파요. 너무 고파요. 그리고 오늘 희수 씨가 아침부터 지금까지 한 끼도 안 먹었다고 하잖아요. 네. 이런 날일수록 저희의 배는 꼬르륵 너무 힘든데 네. 또 몸짱도 된다고 해서 늦은 시간에 막 먹기에도 저희가 좀 부담되고 네. 좀 영상을 보면서 좀 대리만족해보면 어떨까요? 맞아요. 그럴 때 먹으면 좋은 음식이 바로 네. 오늘의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요? 바로 예전에는 흉년의 기근을 피하고자 우리가 구황작물 많이 섭취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MZ세대를 겨냥한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했다고 합니다. 어디로 떠나볼까요? 구황작물의 도시 강원도로 떠납니다. 제가 오늘은요 빵 하고 터트려드릴 예정이거든요. 뭘로 빵 터트리냐고요? 이 옥수수, 감자, 고구마의 공통점이 바로 구황작물이라는 건데요. 지금 이 평창에서는 구황작물이 아주 트렌디한 디저트인 빵으로 변신 중입니다. 이 건강한 재료로 만든 구황작물 디저트와 음료로 입소문 타고 있는 곳 제가 찾아왔거든요. 함께 가보시죠. 자연이 키운 땅의 힘. 구황작물이 MG 디저트, 빵으로 재탄생했습니다. 평창에서 만난 구황작물의 빵 터지는 특별한 맛. 평창 구황작물 카페로 함께 가봅니다. 평창군 진부면, 산속에 위치한 한 카페를 찾았습니다. 나무로 된 실내에 입구부터 아늑하고 감성적인 느낌이 가득했는데요. 아니 평창 진부에 이런 카페가 있는지 몰랐거든요. 네. 여기가 어떤 카페일까요? 여기는 감자 창고를 개조해서 만든 감자 창고라는 카페인데요. 구황작물 메뉴들을 판매하고 있는 카페입니다. 네. 근데 어렸을 때 구황작물 드시던 세대가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카페를 여셨어요? 아무래도 강원도스러운 게 뭘까를 되게 많이 고민했는데 강원도 하면 생각나는 게 저는 구황작물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메뉴를 고르던 중 한 켠에서 추억을 기록할 수 있는 방명록과 엽서, 특히 귀여운 키링이 눈에 띄었는데요. 구황작물의 귀염뽀짝한 변신에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구황작물에 되게 추억을 갖고 뭔가 반응을 하시나요? 아무래도 저희 세대보다 조금 윗세대 분들께서는 어릴 때 좀 감자를 끼니로 대체하던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추억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곳 디저트는 모두 평창 대표 구황작물로 만들어지는데요. 예로부터 구황작물로 이용됐던 곤드레로 라떼를 만들고 감자로 만든 와플인 감자 떡풀이 만들어졌고요. 게다가 평창 메밀과 감자로 만든 감자 소보로, 감자 젤라또와 옥수수 젤라또까지 각양각색 아이디어로 구성된 구황작물 디저트 한 상이 완성됐습니다. 네, 구황작물이 원래 이 흉년의 기근을 피하게 해주는 음식이잖아요. 네. 되게 옛날 음식이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MZ들이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로 이렇게 메뉴가 준비됐잖아요. 네. 어떤 것들이 좀 인기가 있어요? 저희 카페에 오시면 대부분 곤드레 라떼 제일 많이 드시고요. 그리고 감자 떡풀, 그리고 메밀 감자 소보로 이렇게 제일 많이 드시고 가시는 것 같아요. 네. 각각의 메뉴 엄청 자랑해 주실 게 많을 것 같은데 네. 자랑 좀 해주세요. 일단 곤드레 라떼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오시면 곤드레 밥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이런 거를 디저트로는 접목해 볼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찾게 된 게 곤드레 크림으로 그럼 라떼를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었던 메뉴거든요. 네. 아니 이런 것도 비주얼이 네. 범상치 않아요. 이거는 감자 떡풀이라는 메뉴인데 강원도 하면 감자떡이 또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감자떡으로 뭔가 또 떡 디저트를 만들면 신선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아니 이 지역에서 구황작물을 공수하신다고요? 네, 지역이랑 좀 연관된 거를 많이 쓰고 싶어요.
싶어서요. 예를 들어서 감자 같은 경우는 수미 감자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여기 지역에서는 두백이라는 품종 감자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네. 근데 그 두백 감자가 저는 정말 맛있더라고요. 평창 감자의 반전 매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는데요. 두백 감자는 부드럽고 촉촉하게 녹는 맛이 일품으로 담백하면서도 깊은 맛이 빵과 어우러지더라고요. 와, 오늘 구황작물의 변신 제대로 봤어요. 네. 이 변신 앞으로도 ING일 것 같은데 앞으로 뭐 새로운 메뉴 개발이라든지 계획이 있으실까요? 네, 안 그래도 강원도에 옥수수 버무리라는 반찬 아세요? 옥수수에다가 팥을 넣고 이렇게 버무린 반찬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신기해서 그거를 이용해서 저는 빙수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사실 이 강원의 향토 음식이 무궁무진하잖아요. 네. 그게 또 우리 사장님의 감각으로 디저트로 만들어진다면 진짜 또 오고 또 오고 또 찾고 싶어지는 그런 곳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엔 어떤 디저트로 탄생할지 평창 구황작물 디저트의 변신이 기대됩니다. 두 번째 구황작물의 변신을 만나기 위해 평창군 대관령면의 한 카페를 찾았습니다. 입구부터 고소하고 맛있는 냄새가 이끌었는데요. 아, 제가 여기 들어오니까요. 네. 이 빵집 특유의 기름 냄새보다는 뭔가 제 착각인지 모르겠는데 그 건강한 농경지에서의 흙의 냄새가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네, 여기 네. 어떤 곳일까요? 저희는 평창 지역에서 나는 수미 감자로 만드는 감자빵 맛집이에요. 이 평창 고랭지 감자가 네, 맞아요. 사용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고랭지 감자 중에서도 네. 수미 감자가 하나의 품종이잖아요. 네, 품종 이름이에요. 수미 감자가 속도 쫀득쫀득하고 포실포실한 감도 있어서 빵으로 했을 때 맛있어요. 그래서 네, 빵 속에 넣게 됐어요. 근데 보니까 감자빵뿐만 아니라 뭐 네. 고구마빵도 있고 저 정말 처음 본 단호박빵까지 있더라고요. 네. 다양한 농산물을 이용을 해서 네, 맛있는 건강빵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탄탄한 조직감이 매력인 수미 감자는 쫀득한 텍스처를 살려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특징인데요. 수미 감자를 직접 손질하고 삶고 으깨서 반죽 하나하나 정성껏 만들어 감자빵으로 완성합니다. 여기에 호박, 고구마, 호두빵까지 땅이 키운 자연의 맛을 정성껏 담아냈습니다. 짠! 이렇게 구황작물 빵들과 돼지 감자 차까지 완성됐습니다. 와, 비주얼이요. 이렇게 6개 박스에 넣어서 가면은 약간 장 본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네, 다들 뭐 이게 뭐지?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신기하기도 하시고, 네. 고귀한 디저트 하나하나 또 설명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네. 이거는 수미 종자로 만든 저희 대표 수미 감자빵이고요. 고구마빵, 단호박빵, 그다음에 호두가 엄청 많이 들어있는 이제 호두빵 해서 이게 선물 세트예요. 와, 진짜 이 세트 보면은 먹지 않아도 이미 배가 든든한 것 같은데 저 궁금했던 게 이 네. 흙 같은 느낌은 뭘로 네. 내시는 거예요? 이거는 콩가루하고 여러 가지 곡물로 가루 내서 예, 묻히는 거예요. 맛보고 싶어요. 네, 드셔보세요. 감자, 고구마부터 단호박, 호두까지 직접 만든 평창 로컬 디저트라 할 수 있는데요. 한 입 먹으면 멈출 수 없는 구황작물의 매력이 듬뿍 느껴졌는데요. 건강한 감칠맛이 매력이더라고요. 이 차는 뭐예요, 대표님? 돼지 감자차예요. 그러니까 감자는 감자인데 진짜 감자가 아니라 돼지 감자 네, 차인 네, 거잖아요. 네, 네. 어떻게 또 이런 거를 돼지 만들게 감자 되셨을까요? 말려서 네, 예, 감자빵과 어울리는 차가 뭘까? 건강에도 좋은 차가 돼지 감자차거든요. 네, 그래서 어르신들 많이 찾으세요. 그러니까 조금 달콤한 디저트 먹었다가 또 이렇게 돼지 감자차로 잠깐 식혀줬다가 또 빵이 계속해서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주말이면 관광객들로 북적인다는 평창의 숨은 명소답게 많은 이들이 구황작물 디저트에 푹 빠졌는데요. 오늘 이 정도면 구황작물 성지순례 인정이죠. 아, 오늘 정말 빵
터지는 그런 구황작물 투어를 해봤는데 네. 앞으로의 목표가 어떻게 되세요? 이 감자로 농가 분들을 제가 도울 수 있으면 그리고 강원도에서 나는 다양한 작물로 더 많은 다양한 빵을 만들어 보는 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최고의 목표입니다. 네. 뭐 강원도에 배추 같은 것도 유명하니까 네, 배추빵 이런 것도 한번 탄생할 수 있을 도전해 것 같기도 보겠습니다. 하고요. 네, 네. 다음에 오세요. 평창 카페에서 만난 평범했던 구황작물의 색다른 변신, 건강한 재료, 빵 터지는 아이디어까지 여러분도 경험해보면 어떨까요? 네, 감자 창고를 개조해서 만든 카페에서 여러 가지 구황작물의 디저트를 만나봤는데요. 역시나 강원도다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우리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디저트 참 많은데요. 생활역에서도 곧 6월 달에 네. 이 관련된 축제 소식 전해드리도록 오.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자, 오늘 31일이 단오입니다. 이 단오날에는 또 각 지역에 여러 가지 행사도 축제가 많이 열리지요. 소식을 전해드리자면요. 청주 청소년 광장에서 청주 문화원이 함께하는 세시풍속 체험 마당이 열린다고 합니다. 네, 6월 6일 금요일에 청주 고인세 박물관에서 체험 행사가 있는데요. 세시풍속 관련 체험 프로그램들이 준비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양으로 가보면요. 솔고개 마을 단오축제가 열린다고 하네요. 단양군 적성면 기동리에서 열립니다. 전통놀이도 체험할 수 있고 전통 음식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번 주는 청주, 다음 주는 단양으로 한번 떠나보시죠. 네, 생활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에는 투표 잘하고 수요일 6시 5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활기찬 저녁 생활력.